안녕하세요, 몽팔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박스라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문득 눈을 떴을 때 남자는 공중전화 박스에 갇혀 있었는데요. 플레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소지품은 10엔짜리 동전 3개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거 알아? 저기 전화박스 소문. 잠시만요. 알아요. 친구한테 다 전해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거 같지? 응, 맞아. 어제 또 거기서 실종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거짓말. 진짜야. 현장에는 그 아이 스마트폰만 너덜너덜하게 남아있었어. 스마트폰 안에 사진 폴더에 찍혀 있었대요. 뭐가 찍혀 있었다고? 그만해. 무서워. 미안해. 하지만 정말 조심해. 그 근처를 자주 지나가니까 무서워요. 한밤중에 지나가는 건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으니까. 낯선 땅에 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던 것들을 무심코 생각하게 된다. 즉,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 항상 우울한 기분이 든다. 나는 객관적으로 봐도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한마디로 별로인 녀석이지만 그 점에 대해선 뭐 그렇다 치자. 그보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나는 자꾸만 예전에 들었던 어떤 말을 떠올리게 된다. 당신은 전화바스 같다. 학창시절 사귀었던 S양은 기발한 비유를 즐겨 쓰는 사람이었다. 그녀말로는 용무가 없을 때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막상 찾으려 하면 잘 안 찾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건 너무 무례한 평가일 것이다. 나에게도 전화박스에게도. 당시 나는 당연히 충격과 분노를 느꼈지만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애매모호한 쓴소리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가장 그 직후에 나 스마트폰은 공중전화의 완전 상용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새로운 남자친구, 터틀넥과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잘생긴 남자친구를 소개받은 난 말 그대로 갈아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아마 나 자신이 스스로가 중간밖에 안 되는 나쁜 놈이란 자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처럼 실패한 날은 특히 그렇다. 깜깜한 자갈길을 별빛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의지하며 걷는다. 오늘이라는 씁쓸한 하루를 돌아본다. 신규 거래처 영업을 위해 멀리 나갔던 나는 숨길 것도 없이 돌아온 길에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너무 낡아서 쓸모없는 내비게이션 대신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사용했는데 충전이 다 닳아버린 것이다. 게다가 오늘따라 유독 모바일 배터리를 깜빡 잊고 왔다. 왔을 때의 기억을 의지해 차를 몰고 갔지만 아쉽게도 이 주변은 산길과 밭과 들판, 일모르에는 어디가 길인지 구분이 잘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도 모르게 나는 점점 산속으로 빠져들었고 조급함과 당황스러움에 휘발유가 바닥나는 것도 몰랐다. 회사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산의 규칙인데 나보다 먼저 탄 사람이 주의를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다. 말 그대로 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차를 버리고 산길을 따라 걸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설마 이 현대 일본에서 반쯤 조난 상태가 될 줄은 몰랐다. 민가나 혹은 지나가는 차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느 쪽도 만날 수 없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미 한밤중일 것이다. 불안한 마음에 현실 도피의 환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야 진지하게 야영도 고려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전화 박스가 있네? 산길을 빠져나온 길목. 도로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전화 박스. 그때 나는 기뻐서 뛰어오르고 싶을 정도로 기뻤다. 그런 기분이었다. 마치 10년 지기 절친한 친구와 시내에서 우연히 재회한 것 같은 감동. 절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 때 외부와의 연락수단이 나타났으니 그럴만도 하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전화박스다. 나와 함께 에스코에게 깔린 전화박스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감동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뭐 봤냐 아이폰 뭐 그런 거 같아요. 아이폰보다 낫다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너희들보다 한 수이다. 쓸데없이 기능만 늘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쓸모없는 너희들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스마트하지 않나? 나는 충전이 다 된 내 폰을 내려다보며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리고 나는 요즘 젊은이 치고는 드물게 전화카드도 상비하고 있었다. 다행이다. 이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친애하는 친구의 복고풍 그린 컬러와 사랑스러운 형태의 모습을 상상하며 의기양양하게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전화박스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정체불명의 위화감이 밀려온다. 자갈길을 밟는 내 발자국 소리가 너무 커서 귀에 거슬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리던 나무의 울음소리와 벌레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곳에 전화박스가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전화박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공중전화는 대형 통신 사업자에 의해 설치 및 관리되고 있다. 제1종 공중전화와 제2종 공중전화를 합치면 현재 총수는 약 15만 대에 달한다. 또한 총무성에 의해 주택가 등의 구밀집 지역에는 1km 사방에 한 대, 그 외에는 2km 사방에 한 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전역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설치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그만큼의 이용이 기대되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 전화박스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기태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긴다. 왠지 모르게 목이 마른다. 끈적끈적한 입안에 혀가 달라붙어 심하게 불편하다. 나와 전화박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조금씩 윤곽이 보인다. 한밤중의 산속, 차도 사람도 전혀 다니지 않는 황량한 도로, 어둠. 그 중심에는 직사각형으로 잘려나간 하얀 빛이 있다. 마치 내가 터널 안에 있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주변에는 이미 가로등도 별빛도 없고 시선의 끝에 있는 인공 광원만이 망막을 자극한다. 나는 발을 내딛는다. 내 발소리가 시끄럽다. 잘 모르겠지만 이건 보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막연한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뭘 무서워하고 있는 거지? 밤길에 전화박스가 무섭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담이나 공포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이다. 이번 비상 상태로 조금 긴장한 탓에 이상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뿐이다. 게다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싫어했잖아. 전화박스 안에 여자 귀신이 있다니, 저승과 전화가 연결된다니, 그런 장난도 좋은 거다. 보통 전화박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그저 민폐만 끼칠 뿐이니까 무엇보다 전화박스를 괴담의 무대 장치 정도로밖에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 아, 맞다. 그럼 내가 이 상황을 무서워할 리가 없다. 나는 발을 내딛는다. 나뭇가지에 발이 잡혀 오른발이 엉킬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간다. 아, 그렇다.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다. 전화박스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초록색 전화기가 보인다. 나는 그 한 점만을 응시한다. 이마에 땀이 흐른다. 아마 더위 때문일 것이다. 정말이지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참아주었으면 좋겠다. 뒷니가 뻑뻑하게 굳어 안절부절 못한다. 손발이 떨리는 것도 멈추지 않는다. 이상하다. 갑자기 추워진 걸까? 정말이지 요즘 이상기후는 곤란하다. 왜냐면 그렇잖아. 전화만 할 수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다. 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발소리가 들린다. 도망치고 싶다. 발소리가 들린다. 도망치고 싶다. 내가 걸으면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이미 내가 걸으면 내 뒤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런 나쁜 농담이다. 정말이지 나쁜 꿈이다. 아니야. 농담으로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돌아볼 용기가 나에겐 없었다. 게다가 그 필요성은 이미 사라졌다. 눈앞에 다가온 그것은 뒤의 기척보다 더 기괴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금이 간 유리, 녹이 슬고 풍화되기 직전의 전화기, 절반 이상 이을 수 없게 된 버튼. 어떻게 봐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반짝반짝 눈부신 형광등.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형광등의 너무 균일하고 무기질적인 빛에는 눈이 부시다. 아, 최악이다. 젠장. 빛에 눈이 멀어서 시선을 낮춰버렸다. 안 보려고 했는데. 전화박스는 그 모양 때문에 밖에서도 박스 안이 훤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나는 조금 전에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앞선 손님이 있다는 것을. 전화박스 안에 웅크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군가는 긴 머리를 가진 여자 같았다. 교복 스타일의 복장을 보면 소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런 건 일단 상관없다. 누군가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소녀는 몸을 움츠리고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에도 너덜너덜한 교복에도 붉은 검은 얼룩이 달라붙어 있었다. 소녀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핏자국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뒤의 기척은 이미 내 바로 뒤까지 다가왔다.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것 같았다. 핏덩어리는 점점 더 퍼져 문틈 사이로 이쪽으로 새어나온다. 어둠과 동화되어 뱀처럼 땅속을 기어다니며 내 신발에 닿는다. 공포가 극에 달했다. 근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대요. 반사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침묵. 뒤의 기척이 단숨에 사라진다. 완전히 무음. 아래쪽 소녀의 중얼거림이 멈춰 있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리고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전화박스의 불빛이 눈앞에 누군가의 모든 것을 비춘다. 불에 그을린 피부를, 새빨갛게 물든 눈동자를, 귀까지 찢어진 입이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그리고 소녀가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소녀가 손에 쥐고 한결같이 저주를 중얼거리고 있던 것을, 그것을. 피투성이의 스마트폰? 뭐야? 어? 뭐지? 저거? 전화 박스가 불쌍하긴 하지만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큰 폭음이 어두운 밤을 뚫고 울려 퍼진다. 소리의 충격에 나무가 흔들리고 전화 박스가 바스락거리며 진동한다. 눈앞의 유령이 어깨를 움찔거린다. 두려움도 있고 충동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성은 이미 다 타버렸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이봐 뭐야 뭐야 정말이지 이런 끔찍한 짓을 하다니.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굳이 전화박스 안에 사용하다니. 너 또 유령이 사용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아? 전화박스에 대한 모독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지. 이봐. 갑자기 개그물이 됐는데요. 유령소녀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좌우로 이리저리 헤엄쳐다닌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걸까? 깊은 슬픔을 넘어 분노가 한없이 치밀어 오른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유령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유령이면서 스마트폰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 너 같은 놈은 더러운 10원짜리 동전을 소중히 간직하고 발신해서 56초 동안 부활한 무음 전화를 걸면 되는 거다. 그런데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주받은 전화에 5기가 회선 따리를 사용하다니. 젠장. 뭐가 패키폰이냐? 뭐가 기기폰이냐? 이 문어발 식놈아. 전화박스가 뭐라는 곳인지 말해봐. 전화박스 통화료는 10엔당, 유선전화는 56초, 휴대전화는 15초 통화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허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유령. 이놈의 자식들아.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자 혼난 강아지처럼 움츠러들어 지저댔다. 대답을 못하면 이 새끼도 알 수 있게 가르쳐줄게. 여긴 전화하는 곳이야. 이 녹색이 아름다운 전화기로 말이야. 뭐야 이놈아. 신성한 전화함에 쓸데없이 귀찮고 번거로운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나타나서 갈 거면 최소한의 매너라도 공부하고 와라. 아니면 뭐야? 넌 이게 전화기인 줄 모르고 초록색 RED처럼 보였단 말이야? 뭐 확실히 좀 비슷하긴 하네. 와이파이가 아니라 포스가 날아다닌 줄 알았어? 이봐. 잠깐만, 도대체 이 사진은 어디가 RED2처럼 보이다는 거야. 어떻게 봐도 일반 유선 전화기잖아. 농담 좀 그만해라. 뭐? 그런 말 안 했어? 그럼 왜 내가 지금 RED2 얘기라고 하고 있는 건데? 뭐? 스타워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상급 아니야. 그럼 너도 전신 피투성이에 전신 금박으로 덮인 C3P로 보내줄까? 무슨 스타워즈 이런 얘기 같아요. 유령의 자리가 키가 공포에 질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고 있다. 이제 와서 사과를 해도 이미 늦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온 힘을 다해 바닥에 내리쳐 부숴버렸다. 너무 심한데? 산산조각이 난 스마트폰을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소녀. 무언가 말하고 싶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내가 전화 박스! 라고 외치자 서둘러 얼굴을 돌렸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급하게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보니 남녀노소 다양한 망자들이 한꺼번에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구나. 뒤쪽에 기척의 정체는 이 녀석들인가? 이곳은 엄청난 심령 스팟이었다는 거죠. 뭐 좋겠지. 내가 상대해주겠다. 아무래도 동료를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적 폭력에 호소해온 것 같다. 보이지만 그 얄팍함, 싸구려 심과 같다. 너희들도 같은 죄다. 전화 박스로 변장하고 나와서 블루라이트에 뇌를 불태운 애플과 안드로이드 개새이들아.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망자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온다. 제대로 맞으면 큰 부상이 확실. 아니, 그 이상으로 저주의 힘으로 영혼이 오염되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그런데도 이상하게 생각이 맑아진다. 큰 규모의 공격을 끌어당겨서 피한다. 신들린 듯한 타이밍에 종이 한 장 차이의 회피를 반복한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몸이 가볍다. 상대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진다. 어느새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다. 있는 것은 분노. 스마트폰 사회와 그것을 신봉하는 현대의 망자들에 대한 분노만 있다. 분수를 모르고 다기능 기기에 빠져 인터넷이라는 지혜의 열매에 탐닉하는 죽은 자들아. 이제라도 원소로 돌아가 ABS 수지와 폴리아세탈 수지로 다시 태어나거라. 모든 공격을 피하고 마침내 망자의 체제가 조금씩 무너져냈다. 지금의 나라면 어떤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승산은 지금이다. 자켓을 뒤집어 입고 가슴팍에 있는 컬렉션에 손을 뻗는다. 나는 망설임 없이 사찰 불각 전화카드 7일 중 한 장을 집어들었다. 오호호호호호. 완전 액션물인데. 방속으로 발사된 K산 엠락 후지 절 참배기념 전화카드는 어둠을 뚫고 선두의 망자의 두개골을 모세처럼 잘라낸다. 돈피샤의 타이밍에 공격을 받은 남성 망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각세 타우를 비롯한 호브의 발상 지인 연등성. 예로부터 부적은 신부리가 부적의 효능은 대단하다. 최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땅과 인연을 맺은 본당 사진이 표면에 인쇄된 이 전화기. 카드에도 강력한 테마힘이 깃들어 있다. 파사의 빛이 먹구름을 가르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 내린다. 동족의 장엄한 체호를 앞두고 망자들이 뒤로 물러선다. 어느새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나는 사찰불각 전화카드 시리즈를 수리검처럼 양손에 펼쳐들고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간다. 나는 말했다.
너희들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지? 그 말을 계기로 망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달아난다. 어리석은 놈들. 도망치게 둘 줄 알았냐? 오호호호. 총알같이 발사된 전화카드들이 망자들의 무기를 더욱더 몰아붙인다. 속도 제한에 걸린 144p의 유튜브 동영상처럼 느릿느릿한 동작밖에 할 수 없는 망자들에게 방 케이블 같은 나의 빠른 손놀림 눈으로 쫓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망령된 자들아, 안녕히 가라. 부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곳에서 디지털 디톡스가 있기를. 고요함을 되찾은 숲속에서 나는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었다. 뒤를 돌아보니 유령소녀와 눈이 마주쳤다. 아차! 아직 한 명 남아있었다. 가지고 있던 카드를 다 써버렸다. 하지만 내 걱정과는 달리 소녀는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내게 건네주자 180도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놓쳤나? 뭐 됐어. 그 녀석의 스마트폰은 파괴했으니까. 그보다 이제 내 관심은 다른 것에 쏠려 있었다. 설마 유령에게까지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을 줄이야. 심지어 전화박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럴 해저드까지 일어나고 있을 줄이야. 이 사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심코 살아온 내 자신이 화가 난다. 나는 이제야 내 자신의 사명이란 것을 완전히 자각했다. 그리고 오늘만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 전화박스를 모욕당한 나는 평소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모습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싹텄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전화박스를 사랑한다. 나만이 전화박스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전파할 수 있다. 앞으로 아무리 고성능, 다기능의 차세대 디바이스가 등장하더라도 이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기능이나 편리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사랑이 내겐 있었다. 으스스한 숲에 그림자를 들이우던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별빛이 눈앞에 펼쳐졌다. 별빛이 마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하며 이소리는 나를 너 전화박스가 수줍은 듯이 쳐다본다. 나까지 왠지 얼굴이 뜨거워진다. 이것이 사랑인가? 정말 멋진 일이다. 방해꾼들이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맹세한다. 전화박스야, 영원히. NTR의 축복이 있기를. 퍼블릭, POC의 영광이 있기를.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초록색 수화기를 잡고 환희에 떨고 있는 미래를 이 손으로 반드시. 괜찮아. 모두들 분명 너의 장점 이해해줄 거야. 이해시켜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 결심을 가슴에 품고 그러고 보니 지금 몇 시쯤이었을까 문득 생각해보다. 아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은 야영을 하게 될 것 같다. 주머니에서 충전이 다 된 스마트폰을 꺼낸다. 아 실례. 역시 습관이란 건 무서운 것이다. 본의 아니게 나도 악습에 물들어 있었던 것 같다. 쓰레기와 작별을 고하고 힘껏 멀리 던져버린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나는 어리석은 질문도 할 만했다. 나는 전화박스에 들어가서 소녀에게 받은 작은 1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 흘러나오는 대로 117을 누르고 전화를 걸었다. 아, 드디어다.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다. 드디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구나.
저기요? 여보세요? 아, 저기 아세요? 저기 전화박스 소문. 알아. 친구한테 여러 명한테 전해 들었어. 진짜인 것 같지 않아? 응, 어제 또 거기서 실종된 아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 거짓말? 진짜로? 현장에는 그 아이의 스마트폰만 너덜너덜하게 남아있었어. 스마트폰 안에 사진 폴더에 찍혀있었대. 테레옹? 아, 그만해, 무서워. 미안하지만 정말 조심해. 아, 그 근처를 자주 지나다니니까 무섭다. 한밤중에 지나다니는 건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뭐 우리도 귀신들이니까. 영계는 완전히 그 유령 살인마, 통칭, 폴드 고스트 버스터즈라는 소문으로 떠들썩해. 다들 무서워서 핸드폰을 해지하는 걸 보면 졸타파와 구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네. 졸타파와구, 영계에서 가장 큰 통신사. 마스코트 캐릭터인 인민견이 귀엽다. 안녕하세요. 하나꽃. 또 사짱도 오랜만이네.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메리 오랜만이야. 여전하네. 여전히 긴장감이 넘쳐.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괴담이야. 전화박스에 나타나는 유령보다 무시무시한 유령 살인마. 콜드 고스트 버스터즈. 발견되면 버스트 콜박스가 되는 거야. 전화박스에 끌려가서 송골할 때까지 전세계 휴대폰 가게에 심령 전화를 걸게 하는 거야. 괴담? 버스터콜? 쉿, 둘 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귀신도 아니고 그냥 사람한테 겁을 줘서 뭐 하자는 건데. 아, 그거 들어봐. 오늘 스마트폰은 새로 샀어. 최신기 중에 폰 13이야. 영폰 14. 어? 위험해, 메리. 그거 당장 버려. 너희들 무슨 일이야? 지금 스마트폰은 안 돼. 당장 버려. CGV가 올 거야. 아, 싫어. 싫다. 그렇게 얼굴쟁이 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거 일본 이야기 아니야? 메리,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나 전화 박스에 있는데? 그가 또 나타났어요. 아, 진짜 처음에는 공포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선을 틀어서 액션물? 개그물이랑 액션물이 합쳐졌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전화 박스에 대한 사랑의 감사를. 처음에 진짜 쫄았는데. 아, 재밌게 했습니다.